서대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스포츠 이야기를 한입 떠먹여드리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이슈다 이쇼 김진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서대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월드컵은 이 국민이 모두 다 함께 응원하고 또 즐기는 축제여서 월드컵 시즌이 되면 괜스레 들뜨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슈 또 협회 행정력 등 이슈 등으로 분위기가 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월드컵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참여국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조 3위를 기록해도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대표팀이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열리는 1차전 체코와의 경기를 잡는다면 이 텐션과 또 집중도, 팬들의 응원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승리해서 우리 한국 시청자 그리고 팬들에게 에너지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6월 둘째 주 서대문 지역 소식들 차근차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년산 숲속치유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이네요. 부터 정식 운영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산림치유,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및 서대문구 통합신청을 통해서 신청 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푸른도시과 공원 여가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숲속에서 관련된 건강증진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마음도 또 몸도 힐링이 되고 이 삶에 지쳐있고 사회생활로 지쳐있는 이런 육신이 좀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영천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14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8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당연하게도 영천시장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행사인데요. 34,000원 이상 구매 시 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이렇게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수산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천시장을 이용해서 수산물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원 또 2만원 받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로 그 옆에 영천시장에서 군것질도 하시고 디저트도 조금 사드시면 기분이 또 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수산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온누리 상품권 받으시면서 영천시장에서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니어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운영 일정이 현재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드리면 1일과 2일 이미 지나간 요일들은 또 빼고 앞으로 진행될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에는 가재울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12일 금요일에는 연희 성원 아파트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17일 행복한 밥상 2호점, 18일 행복한 밥상 2호점 똑같은 장소에서 연희틀 진행이 되겠고요. 23일에는 홍은 현대아파트, 24일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26일 금요일에는 서대문 기대공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칼갈이 또 우산 수리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니어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를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6 태백시장배 전국 실업 농구 연맹전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6월 14일 일요일, 금, 토, 일 이 3일 동안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서대문구청 역시 참가팀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 사천시청, 김천시청, 대구광역시청 이렇게 4팀이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서대문구청 역시 금, 토, 일 모두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강원도까지 가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중계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농구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 아니면 혹시나 또 이 서대문 팀의 가족이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응원을 하셔야겠죠.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신이과 심포니송 한여름밤의 왈츠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이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전석 무료니까요. 이렇게 여가 시간 또 문화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그만큼 또 유익한 게 없잖아요. 왈츠, 한여름밤의 왈츠, 뭔가 우아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뭔가 문화력 그런 것들이 증진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전 신청을 접수를 해주셔야 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전 신청 관심 있으신 분들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라면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다문화 가족 이신 분들 자녀가 있으시다 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육아휴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월 3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셔서 혹시 지금 육아휴직 중인 아빠 또 남성 이신 분 아니면 또 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 하신 분들은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족정책과로 문의를 해주시면 관련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6월 둘째 주 소식들도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전해드린 서대문 소식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도 우리의 일상에는 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감성을 건드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코너 고민 해결사인 제가 위로도 전해드리고 솔루션도 샅샅이 찾아서 제공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이죠. 요즘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또 OST 작품들을 선정해서 힐링과 공감하는 시간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들고 왔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힘이
있는 차 중 하나 내 마음 알아주던 너는 어디 있을까 머나먼 희미하게요 이젠 내 맘속 널 지워야 하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인도 네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 갑자기 너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 자꾸 몰래 그렇게 아침이 밝았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애써도 괜찮은 척 해봐도 잊을만 하면 또 드리워지는 기억 우리 추억들 자꾸만 아른아른거리잖아 너 뭔데 갑자기 서대문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서대문 고민 상담입니다. 살다 보면 정답은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6월 날씨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작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휴가철이어서 바다, 해수욕장 많이들 가실 텐데요. 바로 이 바다마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신민아, 김선호, 이상희 등의 배우들이 출연해서 좋은 합을 보여줬는데요. 이 주인공 김선호 배우가 연기한 홍반장은 겉으로는 굉장히 유머스럽고 유쾌하고 또 뭐든 잘하는 만능 인간으로 보이지만 깊은 아픔이 있는 인물입니다. 상처와 함께 돌아온 고향에서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윤혜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엔 하나도 맞지 않는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공통점을 찾아가게 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게 되죠. 이 작품 갯마을 차차차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아픔도 치유되는 기분이 듭니다. 역시 OST들도 이 바다마을 공진과 어울리는 따뜻하고 밝은 노래들도 있지만 잔잔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포 여기서 막고요. 기획 의도 읊어드린 후 곧바로 OST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춤추기 시작한 순간 현실주의 치과의사 윤혜진과 만능백수 홍반장이 짠내 사람내음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이 이야기는 청호시 공진동에서 벌어지는 리드미컬 갯마을 스토리다. 대문도 없고 오지랖은 쩔고 의좋은 형제마냥 음식 봉다리가 오가는 이곳에서 평균 체온이 1도쯤 높을 게 분명한 뜨끈한 인간들의 만류 인력이 작동한다. 삶의 템포가 정반대인 두 남녀가 신나게 서로의 발을 밟아대는 불협화음 러브스토리다. 성취지향형 여자 윤혜진과 행복 추구형 남자 홍반장의 호흡은 그야말로 최악. 리듬은 놓치고 스텝은 안 맞는데 그 삐걱거림이 어쩐지 재밌어지기 시작한다. 남자의 여유로움은 근사해 보이고 여자의 분주함은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들의 티키타카 밀당 로맨스가 4분의 4박자로 펼쳐진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리얼 휴먼 스토리.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르고 그 위에서만큼은 오직 자신이 주인공이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때론 진주보다 햇볕에 반짝이는 모래알이 더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상이 밀려온다. 애석하게도 이 드라마에는 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파도가 실어오는 이 귀엽고 유쾌한 바닷마을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문득 당신의 마음이 춤추기 시작한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겠다. 눈부신 오늘의 햇살
저기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 어차피 모든 날이 너의 숙제로 남겨져 있고 넌 다시 또 힘을 내면 돼. 한낮의 태양 비개인 하늘 무지개 우린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눈부신 오늘의 햇살이 너무 좋아. 그래 괜스레 맘은 들떠이래. 난 모든 슬픔이여 안녕 널 떠나갈래. 유난히 맑은 날이 그저 괜스레 맘은 들떠이래. 어제의 눈물이여 안녕 날 떠나갈래. 익숙한 나의 불안함 언제까지 여기 그늘에 멈춰 있을 순 없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난 너와 함께 거칠 것 없어. 햇살이 너무 좋아. 그래 괜스레 맘은 들떠이래. 난 모든 슬픔이여 안녕 널 떠나갈래. 유난히 맑은 날에 그저 괜스레 맘은 들떠이래. 어제의 눈물이여 안녕 널 떠나가고 있어. 그댄 내가 바라던 로맨스 오랫동안 헤맨 듯 해.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이토록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 저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었지. 우린 좀 달라도 어딘가 특별해. 그댄 내게 전부가 된 거죠. 그댄 내가 바라던 로맨스 오랫동안 헤맨 듯 해.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기대어
울지 않을래 슬퍼지지 않게 더는 아픈 말 없게 나 이제 사랑한다 맘으로만 가득하게 난 한치 앞을 봐 우리는 왜 대체 놓여버린 아픔에만 무게를 두려는지 나와는 다른 맘일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나는 난 한치 앞을 봐 이미 우리는 다 놓여버린 말들에만 무게를 두었기에 아쉬움만 보인 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이게 나분해질 일인가요 내가 그래 너를 바라다 볼 때 난 사랑에 목이 말라 있어 아픈 말 다 잊을 땐 날 찾아와 익숙한 밤과 수많은 계절들 한없이 길게 느껴질 때 그리운 마음에 울고만 싶었던 걸까 기다리고 기다렸어 흐릿하게만 보여 빛이 되어줘 모든 게 눈부실 만큼 그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별빛처럼 우릴
어쩌면 너는 알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던 내 그림자 작았던 하루를 비추는 햇살이 되어 따뜻하게 감싸줬어 이제는 네가 보여 빛이 되어줘 모든 게 눈부실 만큼 그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별빛처럼 우리 환하게 비춰줘 빛을 보여줘 점점 더 선명해지게 내게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잠들지 않을 꿈결처럼 우리 지금 이대로 두 손을 꼭 잡은 테니 눈을 감고 불어온 밤바람에 찬찬히 흩날린 머리카락을 맡기며 감겨오는 옷자락 소리에 너와 손잡았던 그때 생각이 나 같은 공원 그 거리 지금 우린 발을 맞춰 똑같은 계절 이 거리 우리 다시 걸어보자 오바래진 내 지갑 속 넣어둔 네 약속 봄바람 같은 미소 그날이 선명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낡은 책 페이지 한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본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른 채 계절이 몇 번씩 도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돌아간 길엔 그새도 못 참아 난 전날 밤새 붙잡았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낡은 책 페이지 한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본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너의 두 눈동자는 날 설레게 하고 지하게 고백했던 너와의 사랑 노래도 아직 내겐 들려오지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낡은 저 페이지 한 장에 어김없이 다가와 가지런히 깨어놓은 내 마음을 어질러 되돌려달라 널 불러
한 주 동안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진성의 스포츠 소식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 월드컵이 개막하는 만큼 이번 주도 역시 월드컵 특집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가 속한 A조의 기본 구도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개최국 2점과 토너먼트 진출 경험을 지닌 조 1위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멕시코가 다른 조의 조 1위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전력이 좀 떨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꽤나 좋은 조에 지금 걸려있다, 꽤나 좋은 조에 당첨이 됐다, 추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또 2위 후보죠. 우리 한국이. 사실 전력상으로만 보면 멕시코보다도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스쿼드 멤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멕시코가 홈 2점이 있는 팀이고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전 월드컵까지만 해도 16강에는 반드시 오르는 팀으로 또 이 명성이 자자한 팀인 만큼 그런 월드컵에 토너먼트를 치러본 경험,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그래도 멕시코가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조 2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선수들을 기반으로 체코와 2위 경쟁을 펼칠 한국이 되겠는데요. 이어서 남아공은 A조 언더독에 위치했지만 다만 조직력으로 무승부 변수가 존재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공은 체코와 또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 무승부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3위 경쟁을 치러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유럽에서 플레이오프를 덴마크를 잡고 올라온 체코. 저번 방송 때 체코에 대해서는 전력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렸지만 간략하게 이 기본 구도, A조 기본 구도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지컬, 역시 동유럽 팀인 만큼 피지컬 또 제공권,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과 2위 경쟁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 1차전 체코와의 경기가 반드시 중요하다. 승점 1점은 최소 챙겨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위는 멕시코, 대한민국 또는 체코, 이어서 남아공 순위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멕시코의 전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 대회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경험을 보유한 만큼 강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한국과는 기억하시겠지만 98 또 월드컵 또 올림픽에서도 우리 대표팀과 만난 적이 있고요. 2018 러시아 월드컵이죠. 2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 마지막 흥민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2대1 패배를 당했던 점. 그 당시에 멕시코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치차리토 선수에게 실점을 또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 실점 과정에서 우리 장윤수 선수라든지 수비진의 조직력이 확실히 좀 붕괴가 됐었던 그런 좀 안 좋았던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는 상성에서 확실히 멕시코가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도 더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레 감독의 팀 멕시코, 아기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끈끈함, 또 조직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기레 감독이고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 마요르카에서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뛸 때 당시 아기레 감독 지휘 아래서 또 이강인 선수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 아기레 감독이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귀찮고 끈끈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하는 감독이라는 거, 한국 축구 팬분들이라면 또 이강인 팬분들이시라면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기레 감독의 노련함, 그리고 또 최전방 라울 히메레즈의 노련함은 역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대 교체 문제와 홈 개막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요.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공략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 교체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오초아 골키퍼 있잖아요. 이 골키퍼가 아직도
대표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조 1위 후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고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선 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지 못한다면 이 멕시코와의 경기 더 부담을 갖고 2차전 임할 수밖에 없기에 또 확실히 계속 이 전력 분석을 또 해보고 이 멕시코 또 체코 남아공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정을 또 고려해보면 이 체코와의 1차전 경기가 중요하다는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목적지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격 결정력, 홈 압박감, 공격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홈 압박감이 멕시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전력은 역시 4위권 언더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브로스 감독 체제하에 윌리엄스, 모코에나, 즈와네 등 국내파 중심으로 구성된 남아공 국가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남아공 리그에 있는 마멜로디 선다운스라는 팀의 멤버들이 그 국가대표팀에도 그대로 주축들이 많이 옮겨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조직력은 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마멜로디 선다운스 팀은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 K리그의 울산 HD와 조별리그에서 상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마멜로디 선다운스가 그때 당시에 승리를 가져갔던 만큼 막 그렇게 만만하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는 팀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 한국 대표팀에 비해선 이 전력상 스쿼드상으로 현저하게 조금 떨어지는 팀인 건 분명한 만큼 이 경기는 무조건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년 네이션스컵에서 보여준 수비 집중력, 조직력은 긍정적입니다만 공격 화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경기 대량 실점을 피하고 체코 한국전에서 승점을 얻어야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남아공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윌리엄스의 선방, 또 공격 결정력, 첫 경기 실점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선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또 황인범, 배준호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 등 선수단 개개인의 퀄리티 자체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팀적으로는 시너지가 기대만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선의 개인 능력,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이동경, 엄지성 선수 역시 확실히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이동경 선수 왼발킥, 또 엘살바도르전에서 프리킥골 집어넣는 모습 보여줬고요. 엄지성 선수야 K리그를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광주에서 또 에이스로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챔피언십에서 스완지에서도 거의 10번을 달고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확실히 엄지성 선수도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코전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첫 경기 체코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 평가는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2위 경쟁권으로 보고 있고요. 변수는 다만 체코전에서 제공권, 확실히 이 체코가 이 제공권은 확실히 무섭습니다. 또 세트피스에서 득점 역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경기를 보면 거의 이제 득점이 한 40%? 또 슈팅 역시 40% 내외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제공권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견제를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전 또 이 원정, 멕시코 입장에선 홈이죠. 홈 분위기, 이거를 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또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는 주요한 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중원 압박,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중원 압박에 대한 대응, 또 전술, 또 운영, 멕시코가 이 아기레 감독 아래에서 이 운영 능력에서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또 그 홈 분위기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리의 경기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또 스피드, 우리나라 대표팀의 강점인 스피드와 또 이 전환 속도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체코인데요. 체코는 정말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 때 이미 좀 자세하게 체코는 풀어드렸기 때문에 파트리크 슈크, 또 토마시 소책, 아담 홀로제크 등 체코의 피지컬 세트피스는 A조 모든 국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다. 하지만 공수전환이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또 멕시코 역습에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코가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굉장히 늦게 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 고지대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변수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 평가는 우리 한국 대표팀과 2위를 경쟁하는 2, 3위 경쟁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대표팀에 비해서 체코 역시 스쿼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최소 승점 1점, 또 승점을 딸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승점을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변수는 또 시크의 컨디션, 또 세트피스 득점, 느린 전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A조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경기로 이번 월드컵 자체가 개막을 하겠는데요. 대회 개막전으로 멕시코에겐 2점이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는 대량 득점 또 승점 3점을 기대해야겠고요. 반면 남아공은 무승부를 거두기 위해서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바로 펼쳐지는 경기가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입니다. A조 2위 경쟁전 또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선의 개인 능력 또 속도를 높여서 체코의 높이와 세트피스를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경기입니다. 체코는 조 2위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아공이 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간다면 와일드카드 계산이 이 A조 내에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 경기 역시 사실 이 월드컵 조별 경기 또 토너먼트 월드컵 경기라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와 대한민국 간의 경기가 또 6월 19일에 바로 이어서 펼쳐지는데요. 멕시코의 전력이 약화됐다곤 하지만 홈 2점이 있고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경기 결과에 따라 조 1위가 갈릴 수 있기에 강도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6월 25일 10시에 펼쳐지는 체코와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조 순위에 따라 경기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체코와 멕시코 간의 조 1위 또 2위, 3위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기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코의 피지컬과 멕시코의 속도 간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A조 마지막 경기인데요. 남아공과 대한민국 간의 경기 6월 25일 10시에 펼쳐집니다.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남아공의 전력은 최약체로 평가되고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무조건 승점 3점을 따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32강 진출을 2위로 할지 1위로 할지 3위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조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2위 경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대한민국과 체코전 1차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경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가 개최국 이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한국의 빠른 전환 속도를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여줘서 체코 또 멕시코 남아공을 잡아내야 겠습니다. 체코의 제공권 세트피스는 역시 부담이 되는 만큼 조심해야겠고요. 남아공이 무승부를 통해 3위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이 A조 이 와일드카드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최국 2점이 있는 멕시코가 1위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과연 한국과 체코 중 2위가 될 국가는 어디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후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 1위로 우리 대표팀이 진출하게 될 경우 32강에서 C조, E조, F조, H조, 또 I조 중 이 팀의 3위 팀과 만나게 되는데요. 멕시코에서 32강 경기를 치른다는 이점은 존재하나 빡빡한 상대를 만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 C조를 보시면 브라질, 모로코, IT, 스코틀랜드, E조 역시 독일, 퀴라소,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F조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 스웨덴,
H조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 우루과이, I조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이라크인데요. 이 팀들의 3위 중 한 팀을 만나게 되는데 3위로 올라올 팀들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빡빡한 상대를 오히려 1위로 올라갔을 때 만날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이 A조 2위로 올라가게 되면 32강에서 B조 2위를 만나게 되거든요. 딱 확실히 좀 정해지게 됩니다. B조는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나 캐나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선 조 1위보다 오히려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캐나다, 스위스 당연히 쉬운 상대가 아니겠죠. 그래도 1위에 비해서 오히려 2위로 올라갔을 때 이 상대가 32강 상대가 보다 좀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32강에서 2조와 G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벨기에와 독일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반드시 2위 또는 2위 이내의 성적으로 조별 경기를 통과를 하고 토너먼트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표팀이 속한 A조 오늘 관전 포인트 그리고 또 상대 전력들을 살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다른 거 이후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금요일에 열릴 체코전에서 승점 최소 1점을 반드시 따야 하고요. 승점 3점을 챙기게 된다면 향후 일정이 정말 편해질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지금 살짝 가라앉아 있는 이 월드컵 분위기 역시 되살아 날 테니까요.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선 이 체코와의 1차전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11시 모두 다 함께 응원하실 거죠? 네, 그럼 정말 좋은 승전보와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다 이슈 김진성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오늘 너의 웃음 속에서 크고 깊은 우울함을 봤어. 웃음으로 감추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봤어. 차라리 울었으면 좋겠어. 그럼 모른 척하고 있을게. 묻지 않고 아무 말 안 하며 네 옆에 있을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난 네가 사랑을 하면 좋겠어. 설레어 밤새 잠들지 못